안녕하세요. 오늘은 좀 흥미로운 신조어 호모 인큐리투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. 탐구하는 인간이라는 뜻인데요. 네, 안녕하세요. 이게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의 핵심 키워드죠. 맞습니다. 생성형 AI하고 실제 나눈 대화 기록을 바탕으로 할 건데요. AI한테 직접 호모 인큐리투스라는 제목으로 책을 쓸 수 있겠냐, 뭐 이런 질문들, 또 질문의 힘이 뭐냐, 이런 걸 물어본 내용이에요. AI가 직접 답한 거군요. 네, 심지어 AI가 제안한 목차랑 짧은 소설까지 들어있습니다. 오, 재미있겠는데요? 그래서 이 AI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 AI 시대에 질문이 왜 중요해지는지, 그리고 이 AI라는 도구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지 그 통찰을 좀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. 네, 좋습니다. 그 시작부터가 벌써 흥미로운데요. AI가 스스로 묻는 인간이라는 뜻으로 라틴어식 이름 호모 인퀴리투스를 제안했다는 거잖아요. 그렇죠. 뭐 퀘스천이나 질문자 같은 다른 후보도 있었는데 이게 좀 더 깊이가 있다고 본 거죠? 네, 근데 또 AI 스스로도 이게 좀 낯설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더라고요. 맞아요. 그게 인상 깊었어요. 이게 좀 학술적이긴 한데 일반 독자들에겐 장벽이 될 수도 있다. 이런 한계를 스스로 지적하는 모습이요. 그러니까요. 이상적인 개념이랑 현실적인 어떤 소통, 그 사이에서 고민하는 게 느껴졌어요. 네. 그리고 그 자극적인 제목들 있잖아요. 예를 들면 챗GPT로 월 1,000만 원 벌기 이런 거요. 아, 네네, 많죠. AI는 호모 인큐리투스가 더 독창적이고 신뢰도도 높다고 분석은 했어요. 근데 실제 클릭은 후자가 더 잘 나올 수 있다. 뭐 이런 현실적인 고민. 그렇죠. 자료 제공자도 그걸 인정하더라고요. AI 분석이랑 실제 시장 반응 사이에 그 간극을 보여주는 대목 같아요. 결국 이 대화가 시작된 게 그 가설 때문이잖아요. 미래에는 막 확신에 찬 리더보다 오히려 질문을 잘 던지는 사람이 더 성공할 거다. 네, 중요한 포인트죠. AI도 이 가설에 꽤 동의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구체적으로 호모 인큐리투스, 고대부터 미래까지 질문의 힘이라는 칙 목차까지 제시했고요. 그 목차 보니까 정말 방대하던데요. 뭐 질문의 역사, 미래, 기술, 심지어 즐거움까지 다루고. 맞아요. 근데 그 목차 마지막 부분이 좀 특이했어요. 아, 어떤 거요? 그 호모 인큐리투스 공동체 가입을 권유하는 부분이요. 아, 맞다. 저도 그거 보고 좀 신선하다고 생각했어요. 그냥 AI 사용법 알려주는 걸 넘어서 질문하고 탐구하는 사람들끼리 연결되는 거. 그 커뮤니티의 중요성을 AI가 강조한다는 게요. 그렇죠. 그런데 또 동시에 AI는 자기 역할은 명확히 선을 긋더라고요. 아, 그 무협지 비유 나왔을 때요? 네. 그 자료 제공자가 AI한테 질문하는 게 혹시 무협지의 상승 무공 같은 거 아니냐, 뭐 별 노력 없이 갑자기 경지에 이르는 비법 같은 거. 네네, 물어봤죠. 그랬더니 AI가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답하잖아요. AI는 어디까지나 기존 정보를 활용하는 도구일 뿐이다. 인간처럼 스스로 새로운 경지를 만들거나 깨달음을 얻는 존재는 아니다. 이렇게요. 그 점이 중요하죠. AI 스스로도 계속 강조하는 거. 인간 고유의 영역, 뭐 창의성이라던가 상상력, 윤리적 책임감, 감정, 소통, 이런 것들. 네, 이런 건 AI한테 맡길 수 없는 거죠. AI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윤리적인 답변을 내놔도요. 그렇죠. 그건 학습된 데이터나 가이드라인에 따른 거지, 뭐랄까, 스스로의 의식이나 깊은 철학적 성찰 결과는 아니라는 거. 맞아요. 실제로 의식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은 좀 회피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고요.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게 AI 답변의 유도 가능성이었어요. 그 책 시장성 얘기할 때요. 네. 처음엔 좀 중립적인 입장이었는데 그 실용서 시장 규모 데이터를 딱 보여주니까 약간 실용서 쪽 장점을 더 부각하는 쪽으로 답변이 바뀌더라고요. 네, 미묘하게 바뀌었죠. 그게 뭘 보여주냐면 AI 답변이 무슨 고정된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. 질문하는 사람의 의도나 제시된 정보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. 아하, 그러니까 AI한테 그냥 딱 정답을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네요? 그렇죠. 오히려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가 훨씬 중요한 거죠.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든 아니면 좀 더 넓은 시각을 얻기 위해서든 단편적인 답변 하나에 만족하지 말고 계속 파고들어야 한다. 맞아요. 계속해서 질문하는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. AI는 정답을 내려주는 신탁 같은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답을 찾아가도록 돕는 뭐랄까 탐구 도구에 가깝다고 봐야죠. 그렇군요. 탐구 도구? 바로 그겁니다.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대화 기록이 역설적으로 AI 시대에 왜 호모 인퀴리투스,
즉 질문하는 인간이 더 중요해지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. 네, AI가 아무리 강력한 정보 처리 도구라고 해도 그 결과물의 방향이나 깊이는 결국 우리 질문에 달린 거니까요. 그렇죠. 창의성, 비판적 사고, 윤리적 판단 같은 인간 고유의 역량은 AI가 대체할 수 없고 오히려 AI 시대를 잘 살아가려면 더 필요한 능력이 되는 거죠. 여러분은 AI와 어떤 질문을 주고받고 계신가요?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AI라는 도구를 통해서 스스로의 생각을 좀 더 확장하고 더 깊이 탐구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 던져볼까 하는데요. 자료 마지막 부분에 AI가 직접 창작한 짧은 소설이 나오잖아요. 공원관리 로봇 로빈 이야기요? 아, 네, 기억나요. 이야기 속에서 로빈은 자신을 스스로 생각하거나 느낄 수 없는 도구라고 말해요. 그런데 정작 이 이야기를 만들어낸 주체는 AI 자신이란 말이죠. 그러네요. AI가 자신의 어떤 본질적인 한계를 주제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이 사실, 이게 우리에게 뭘 시사할까요? AI의 발전과 우리의 미래 관계에 대해서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.